안녕하세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것들도 너무 많고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제가 말하자면 우리 긍정님께서 겪은 일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긍정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짧게 얘기해주세요. 일단 제가 직접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뵀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시골집에서 할머니 생신이었나? 근데 이모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라서 막 울고 불고 이러고 있는데 창틀에 어떤 작은 할아버지가 누가 봐도 할아버지다! 이렇게 세 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제가 본 거는 분명히 사진에서 보던 할아버지였어요. 저 혼자뿐만 아니라 한 3명 정도 사촌 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눈에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요. 네.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지구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마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안 봤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안 본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설득당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설득 안 당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네. 아까웠네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 귀신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그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못 봤다고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봤다는 거는 뭐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봤다는 걸 제가 또 똑똑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장님, 제가 네. 사람의 뇌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거든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아인슈타인도 3.2%인가 밖에 다 쓰고 뇌를 다 쓰고 못 돌아가셨어요. 뭐라는 거 죄송해요. 뇌를 다 쓰고 돌아가시지 못했대요. 그만큼 우리 인간 뇌는 광범위하다는 거죠. 네. 그 말은 즉슨 우리 정신은 아주 위대하고 사람은 하고자 하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듯이 혹시 RMVD 아시나요? RBD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세계는 무서워 뭐가 나올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귀신은 있어 하면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정신적인 마법 같은 거죠. 그러면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말은 아니에요. 혼나요? 네. 응?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겪은 게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본 것도 확실했지만 네. 제가 진짜 옛날에 가위에 눌리게 해달라고 빈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뭐라고요? 가위에 눌리게 해달라고 빈 적이 있어요. 감 위에 눈이 내리게 해달라고? 네, 가위, scissors. 시절 오케이. 네. 왜냐하면은 저도 막 무섭다 막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요. 응. 근데 제가 하도 뭐 겁도 없고 막 완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저희 언니가 가위에 눌린다 하니까 아이 그건 뭐 꿈이야 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궁금하다 눌려보자 해서 하루를 엄청 힘들게 보냈어요. 피곤해야 가위에 눌린다 하잖아요. 왜 웃으시는 거죠?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막 해법 수학학원에서 뛰어다니고 막 하루를 피곤하게 지냈어요. 그러고는 베개를 탕탕탕 3번 치고 제발 오늘 가위에 눌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게 가위에 눌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뭐가 몽롱하니 잠들 때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한 피곤한 정도였어요. 근데 거실 쪽에서 제가 언니 방에서 언니랑 자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우리 가족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 근데 막 화기애애하길래 왜 나 빼고
하고 비몽사몽한 눈을 비비면서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갔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마, 아빠, 동생, 딸이 6개가 있는데 거실에서 들렸던 소리는 뭐지? 하고 갸우뚱하고 다시 언니 옆으로 갔어요. 언니 방으로. 그래서 언니 옆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아유 뭐야 바깥에 뭐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이 새벽에 뛰어노나 하고 이게 누웠어요 뒤로. 근데 베개에 머리를 딱 대자마자 제 양쪽 귀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머리에 대자마자 벌떡 앉아가지고 헉! 했는데 베란다 쪽으로 그 방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작은 네. 베란다 쪽으로 누군가 비웃듯이 아! 하면서 소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게 꿈이라면은 제가 깼을 때 언니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서워서 언니를 버리고 그 엄마 아빠 동생이 자던 안방으로 뛰어가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다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거기였어요. 꿈이었다면 제 몸이 이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왜 안방에 와서 자 언제 왔어? 라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저는 전혀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마치 귀신들이 까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귀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위라는 것은 제가 또 과학적으로 똑똑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그 가위를 눌린다는 것 즉스는 그 사람 몸 자체가 너무 피로하거나 네. 이렇게 피가 잘 순환되지 않을 때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또 어떤 과학자분들께서 그러셨거든요. 잠깐만요. 네. 대체 어떤 과학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과학자들을 제가 모르지만은 인터넷 치면 나와요. 네. 예. 여튼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있다 하면 있는 거고. 네. 네, 저도 잠시만요. 부정이님, 제 말 한번 들어주세요. 말해보세요. 제가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준비했어요. 뭐를요? 가위가 과학적으로 약간 가수면 상태, 응? 약간 몸이 피곤해서 정신은 잠들지만 몸이 안 잠드는 거였나? 아무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던 것들이 약간 가위처럼 현실처럼 다가오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완전히요. 네? 네. 완전히요? 네. 네. 부정이님. 네, 아무튼. 근데 네. 그거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꿈 같은 거라면. 네. 근데 제 몸은 누가 이동시켰나요? 제가 직접 걸어갔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들었던 소리예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못생겼어요. 네.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쁘다면 이뻐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귀신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뭔데요?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불교요. 불교 제사 드리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믿길래 따라 믿었어요. 엄마가 알면 안 되겠네요. 이거 엄마가 못 보게 해주세요, 방송.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거 귀신을 아까 전에도 계속 그러셨잖아요. 네. 귀신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에게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네. 근데 모두가 보면은 그냥 같이 사는 거겠죠, 그 정도면은. 근데 좀 기운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대체? 지금 소재 떨어졌어요. 네, 그럼 긍정이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심령 사진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합성이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관종들이 그 관심을 받고자 합성한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도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무섭고 그냥 뭐 있어도 좋은 귀신만 있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 조상님들이라든지 뭐 그런 좋은 귀신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내 옆에서 보고 있겠지? 라든지 좀 무서운가요 이건? 네? 구정이님? 네? 듣고 계세요? 잘 듣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심령사진이 합성도 많지만 네. 그거는 정말로 관심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 화제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고 그거 말고도 되게 찍힌 게 많지 않나요? 근데 전 그거예요. 귀신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 혹은 가짜 상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귀신은 주파수로 표현이 되는 거. 주파수가 뭐예요? 약간 예를 들면 사실 사진보다도 네. 라디오 같이 아니면 이런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마이크? 네? 막 약간 요런 걸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분들이 막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네? 뭐 귀신 소리가 들어갔다. 응. 전 약간 그런 음향, 약간 사운드, 소리 쪽으로 약간 주파수 그런 쪽으로 많이 귀신들이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령사진이 뭐 합성이 많았다. 뭐 그런 것들은 저도 인정이에요. 그거는 괜히 막 그렇게 한 거네. 합성을 한 거구나라고 저도 거짓말이 나와서 되게 실망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로 귀신은 그 주파수로 잡힌다 하잖아요. 저희랑 주파수가 다르다 했나? 아무튼 저는 그 심령사진보다는 뭐 가수분들이 녹음하다가 걸린 소리라든지 이거 저 저 한번 겪은 적 있어요. 왜 또 있어요? 무섭게. 말해보세요. 없다면서요. 왜 무서워요? 그냥 말해봐요. 안 무서워요. 네, 그 친구들이랑 그 원룸촌 주변에 뭐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 절이 있다. 근데 거기가 폐절이다. 그래서 꼭 그런 거 가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응. 그래서 남사친 그 애들이랑 여자애 몇 명이랑 다 같이 차를 타고 굽이굽이 들어갔어요. 밤에 새벽에. 근데 그 절에 주차를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차 시동을 끄지 않고 라이트로 그 절을 비추고 저희가 그 블루투스로 노래를 연결해 놓고 한 친구가 잠시 노래를 정지하고 무서우니까 정지를 하고 우리가 내릴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주변에 강아지가 안 보이는데 사람 사는 집도 없어 보이는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산깨라 치고. 응? 근데 저희가 차에서 보통 멀어져야 블루투스가 끊기잖아요. 근데 그 절이 좁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려서 우리 문도 다 열고 내렸거든요. 뭔 일이 나면 바로 타려고. 근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블루투스인데 갑자기 라디오로 전환되면서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려서 한번 구경하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바로 타고 도망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 절만 빠져나와서 도로에다 잠시 차를 세우고 어떤 강아지가 오길래 몰라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 카메라, 아이폰 그게 먹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현상이 귀신이 있다는 현상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말할 게 생겼네요. 덕분에. 네. 자, 이렇듯이 솔직히 금정이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절에 간 이유가 뭐죠? 귀신을 보려고요. 다요. 귀신을 보려고 애쓰니까 그런 미세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이거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말할 그 정신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요. 알겠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방하시는 그게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죠? 근데 저희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상하다. 이 차를 탈 때 단 한 번도 뭐 블루투스 연결하다가 아무리 멀어져도 뭐 끊어지면 끊어지지 갑자기 자기 혼자 라디오로 바뀌었다? 그것도 이상한 소리로?
무슨 소리였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이런 소리가 귀신이었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웅얼웅얼 말하는 소리. 아니, 그래서 살짝 거기를 빠져나와서 응. 똑같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아니에요. 자동차라면 충분히 기계인데 그런 작은 실수는 일어날 수 있죠. 너무 무서워. 얘들아 귀신 있대. 야호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작은 소음에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는 거는 정확히 귀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긍정이님. 근데 부장님 왼쪽에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왜 무서워하시죠? 없다고 하시는데? 다리 저려서 네? 운동하려고 네. 그런 거예요. 왜 일어나세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아, 네. 운동하려고요. 네, 그럼 부정희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포 영화가 종종 있는데, 그럼 이런 공포 영화들은 자작극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뭐 실화라고 할지언정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그 사건을 충분히 자작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결국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허상, 뭔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말인 거죠, 저는. 지금 설득 당하셨죠? 아니요. 근데 허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만큼 지구에 사람이 많으니까. 별일 다 일어나긴 하죠. 네. 그치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귀신은 없고요. 전 없다고 믿고 싶고요. 아 근데 정말로 만약에 부정희님이 네. 뭔가 겪지 않으셨다면 네.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네. 그러면 그건 너무 본인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 제가 지금 이기적이라는 건가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 그 말이 아니라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해 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겪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셔도 아까 질문이 네. 또 이제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게 다 허상이냐? 이제 그게 다 허구냐?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냐?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뭐 물론 작가님들이겠지만 그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결국에는 아니면 본인이 겪지 않아도 어떠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들은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겪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겪은 적이 없다. 그리고 겪은 것들이 보통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했던 뭐 그런 소리라든지 응? 뭔가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 그런 것들이 더욱 더 많을 텐데 응. 귀신들이 저희 눈앞에 더 잘 보이면 그걸 뭐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현상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이한 현상들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다 그분들이 뭔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아니면은 뭐 정말로 겁이 많아서 뭐 무섭다 뭐 아프다 생각하면 정말 아파지는 것처럼 응. 무섭다 생각해서 정말로 그런 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들이 뭐 귀신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해낸 게 없으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겪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있다고 열어두는 게 맞지 않냐. 네네, 손 드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다고요. 네네, 말하세요. 귀신이 없다. 이제 제가 긍정이님 말씀을 부정이님께서 보지 않았으니까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라는 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부정이님이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 억지예요 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부정이님 외에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겪었으니까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안 봤다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봤다는 사람이 네 말하세요. 아, 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어두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런 의미죠. 어쨌든 보세요. 제가 차 사람한테 맞았어요! 라고 했어요. 네.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자꾸 뭐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도망가요 라고 여러 명이 말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맞지 않았으니까 없는겨. 때린 사람은 없는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러고 있는 사람 현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긍정이님 말씀은 맞아요. 네. 저도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솔직히 귀신이 있다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뭐 솔직히 뭐 저도 저희 할머니 집 제사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조상님이 있다고 저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네. 제사상을 열심히 차려놨는데 거기다가 조상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왜 해요? 하면은 저 밥 못 먹잖아요. 네, 밥을 못 먹죠. 그래요. 그 앞에서 제가 귀신 없고 조상 없어요. 이게 딱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앞에서는 절도 이렇게 2번 드리고 조상님 뭐 저희 집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긴 해요. 네. 근데 솔직히 내가 뭐 조상님을 뵌 적도 없고 맨날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도 그걸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오신지 안 오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맞지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예의라고 생각하고 보내신 분들에 대한 이제 조상님들에게만 저희가 제사를 하잖아요. 네. 혹시나 영혼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배고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싸가지 없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뭐 싸가지가 없다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뭐 어른들한테 돌아가셔도 밥 같은 거 주지도 않고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지금 너무 부정적이세요. 난 부정이니까. 맞네요. 네, 다시 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부정이님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치만 저는 그게 저희 엄마가 겪은 건데요. 이 정도면 긍정이 무당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저는 살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있다라는 거에 긍정의로 나온 거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에겐 시댁이겠죠? 네. 할머니 집에, 친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마당이 있고 할머니 집 뒤가 산이에요. 산인데 이제 엄마가 거기 마당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산들산들 가을이었거든요. 차 조수석에서 잠시 누워서 엄마가 자고 있는데 딱 꿈을 꿨대요. 근데 꿈속에서도 딱 같은 구도, 같은 장소. 그래서 꿈인지 몰랐대요. 근데 저쪽 집 뒤로 뭐 이렇게 산길이 나 있는데 거기 산길로 갓을 쓰고 하얀 옷을 입은 남자 할아버지들 그리고 뭐 머리를 그냥 묶은 할머니들 하얀 옷을 입은 그냥 근데 마을 사람들 같았더래요. 근데 줄을 지어 내려오길래 무슨 뭐 행사하나 라고 엄마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스물스물 엄마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엄마를 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줘, 밥 좀 줘 막 이러대요. 근데 엄마는 그때 그게 무섭다기보다 정말로 안쓰럽고 정말로 배가 고파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엄마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 돌아가세요, 밥을 드릴게요 라고 일단 진정을 시켜다가 잠에서 깼는데 엄마가 꿈이었네, 근데 뭐 이런 꿈을 꾸지 하고 친할머니한테 여쭤봤대요. 근데 정말로 그 산이 묘가 되게 많은 산인데 주인 없는 이제 후손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좀 주인을 잃은 묘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밥도 다들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막 벌초도 하고 네. 우리 막 이게 절도 하러 묘에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러 오지 않는 되게 이제 자손들이 찾아오지 않는 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딱 들어맞아요? 너무 슬퍼요.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렇죠. 막 배가 고프다고. 어떡해. 그쵸. 네. 그럼 귀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슬픈 이야기는 맞지만 저도 들은 내내 그분들이 밥을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 옷 어떡해? 일단 또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안 봤으니까 없는 거야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서 그죠? 눈물 좀 닦고 눈물이 없는데요? 모르는 척 하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그러면 제가 공통으로 네. 긍정이님과 부정이님한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엑소시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이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엑소시즘이 뭐죠? 죄송해요. 퇴마 아닌가요? 퇴마? 테마 귀신 물러가라 하는 거죠? 제가 이것도 겪은 얘긴데 저는 이제 무당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된 무당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무당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략 한 18년 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응.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맨날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저희는 설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들은. 근데 할머니가 또 무당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뭐 할머니는 항상 뭐 무당분 뭐 부르고 이사 가면은 뭐 한번 물어보고 터가 좋냐 안 좋냐. 저희 엄마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름 신세대였기 때문에. 그래 뭐 엄마가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이런 식이었어요 할머니한테. 근데 무당님이 오시더니 이사 온 첫날에 당장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이사 온 첫날에 그러냐, 우리가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집이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이거는 매매로 산 거다, 아니 어떻게 그게 쉽냐, 이사를 어떻게 가냐, 그리고 애들 여기서 이제 학교도 보내고 초중고 다 여기서 보낼 거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사를 가라, 터가 너무 안 좋고 여기 귀신이 너무 많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단한 굿은 지냈지만 엄마는 그냥 굳이 이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사를 어릴 때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한 9년? 근데 거기에 있을 때가 저희 가정이 가장 불행했어요. 저희 언니가 이틀에 한 번씩 가위를 눌리고, 제가 기가 세거든요. 그래 보여요. 네? 죄송해요. 아니 진짜. 이거 비하 아닌가요, 피디님? 아니죠. 아니. 좋은 수도 있잖아요. 하세요 그냥. 네, 아무튼 막 저도 기가 센데 그때 빌고 빌어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 눌린, 아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게 또 거기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가위가 평생 안 눌리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가위가 눌릴까요? 그 초등학생이 뭐 피곤해봤자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 그 기도 한 번 했다고 가위 눌리고, 언니는 이틀에 한 번씩 가위 눌리고, 그리고 언니가 그래서 많이 기가 허해졌었어요. 계속 시달리고,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정말로 그게 저희 가정의 암흑기였어요. 그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집을 이사를 하자마자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좀 선택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한번 갔는데, 그때는 언니가 가위도 안 눌리고, 뭐 원래 기가 허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원래는 거의 매일 같이 눌렸는데 좀 덜 눌리고, 이제 집에도 이상한 일이 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당이나 뭔가 이 퇴마 의식이라는 게 조금 일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뭐 긍정이님 말도 들으면서 저도 좀 설득당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도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지은 집인데, 네.
저희도 사실 거기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 우울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엑소시즘 근데 저도 아직 살면서 뭐 무당이 구슬하거나 뭐 누가 이제 테마를 한다거나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영화로서 많이 접했어요. 뭐 컨저링이나 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가끔 가다가 그런 진짜 엑소시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무당님 분들께서 막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의뢰받고. 맞아. 네, 저 그거 좋아해요. 진짜요? 네, 맨날 봐요. 저도요. 근데 무서워요.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귀신 안 믿는다는데 그거 왜 보세요? 안 봐요. 아, 본다면서요? 안 봤어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방송에 나와서 솔직하게 하셔야죠. 넘어가요. 네, 뭐라고요?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여튼간에 네. 근데 저도 사실 엑소시즘은 하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다 왔어서 이게 영상으로나 네. 뭐 그런 거를 좀 흥미있게 본 적은 많지만은 네. 이번에도 내가 똑같이 고집 있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은 내가 안 겪어봤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겪은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겪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나는 100% 맞다 그런 거 보니까 귀신 있는 게 맞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로 뭐 주작일 수도 주작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유능하신 무당님들이시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가요. 응? 그러고는 일상생활을 잘 지내요. 저는 근데 저게 과연 연기라면 응. 저분들은 지금 칸 영화제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진짜로. 그게 그 테마 의식을 하는 응. 그것들이 전부 거짓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보는 내내 되게 이거는 가짜진 않겠다. 왜냐면 그 무당님들이 진짜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맞죠? 왜냐면 일반적인 무당님분들은 귀는 뭐 물론이고 엄청 세신 분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귀신님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믿음이 0%는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거기에 믿음이 더 생겼던 게 뭐냐면 뭔데요? 거기에 내가 신이 들린 것 같다. 나는 무당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의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무당님들이 보더니 어디서 잡귀신을 몸에 넣어놓고는 무당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엄청 힘들 때 어떤 좀 잘못된 무당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너는 신기가 있다 이렇게 사람 홀려가지고 돈도 뺏고 이렇게 신내림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신내림이 진짜 신이 아니라 잡기를 넣은 거예요. 나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되게 아파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무당분들이 이제 다시 빼주시고 막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아무나 다 무당을 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조금 더 믿음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이 무당님들이 하는 굿들이 이 한국의 그거 엑소시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긍정님께 질문 있어요. 네.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로나 사주 같은 걸 많이들 보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귀신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게 맞나? 솔직히 말해서 타로나 사주는 좀 약간 타로는 좀 손으로 보면 약간 좀 영적인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요? 예, 지금까지 우리와 같은 사주 팔자를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네. 그런 흐름을 미리 보는 거지 그건 막 영적으로 어떤 기운을 내려가지고 막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주도 꽤나 잘 맞지만 이건 귀신과 영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근데 좀 영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이 사주를 공부해서 함께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해결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네, 그럼 부정희님한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귀신을 안 믿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공포 영화도 잘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못 봐요. 무서워요. 이게 무섭다는 이유는 귀신이 있어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막 갑툭튀 막 장창 이러는데 솔직히 안 놀라고 이러고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인정하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웡 하는 게 무섭다. 그치 그거지. 난 귀신이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저도 귀신을 믿지만 사실 잘 못 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저게 분장이고 배우고 아유 촬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이게 안 무섭더라고요. 응. 아니 근데 부정이님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놀래키는 것도 그냥 원래 놀래키는 걸 무서워하세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나한테 열을 데리고 와도 안 무서워요. 열을 데리고 와도 안 무서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무조건 어디든 귀신이 무서워요. 그죠? 네. 아 근데 저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응. 제가 약간 귀신들의 무슨 숙주가 귀신이고 제가 뭐 귀신의 뭐 하수인 같은데 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믿는다 정도고 뭐 딱히 뭐 무당분들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래요. 저도 사실 그냥 귀신이 있다. 정말 그리고 살면서 뭔가를 좀 많이 겪어와가지고 나 근데 근데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인형 털 속에 깜깜하잖아요. 네. 그냥 무서워.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긍정이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 그럼 귀신 관련된 미신들도 믿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신 관련된 미신이요? 저는 그런 미신은 사실 안 믿어요. 그거는 약간 막 너무너무 무서워. 응. 막 그런 만화책 아시죠?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그 만화책 아시죠? 추억의 만화책. 막 그런 거에 나오는 사실 막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약간 어렸을 때 애기들한테 좀 재미를 주려고 만든 그런 미신들 같고 응. 뭐 그런 건 조금 믿어요. 뭐 길에 있는 물건 함부로 주워오지 말아라. 더더욱 가구나 뭐 그런 것들. 맞아. 네, 저도 그런 걸 믿어서 사실 구제샵을 절대 안 갔거든요. 응?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는 단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하는데 나는 무섭다 사실은. 사실 뭐 그 옷들이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맞지. 어떤 기운이 깃든 옷인지도 모르고 난 좀 무섭다 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한 몇 달을 꼬셨어요. 그래서 근데 가봤더니 진짜로 새 옷이 더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약간 막 보세 이런 거 뭐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리고 입었더니 진짜 찐 구제 옷을 입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미신은 정말 미신일 뿐이고 근데 사실 가구는 아직 무서워요, 진짜. 가구? 네, 가구는 진짜 함부로 주워질 쇠였나 나무였나 아무튼 그런 재질로 된 건 더더욱이나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에나벨도 그 괜히 인형 주워왔다가 가정 막 난리 나고 나 그거 진짜 무서웠어. 뭐가요? 에나벨. 아, 에나벨이요? 응, 인형 괜히 주워가지고. 네, 근데 진짜 그런 건 좀, 네, 그리고 주워오지 말라 이런 건 좀 믿어요. 또 미신 뭐 있었더라? 그거. 학교마다 동상이 있으면 아, 그 맞아. 동상이 밤 12시 지나면 움직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숨어서 봤는데 안 움직이던데요? 해결! 아니, 근데 그건 약간 진짜 그냥 즐거우려고 만든 미신 같아. 맞아. 괜히 지금 다 커서 보니까 12시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맞아. 사람들 거기서 산책해. 진짜 문만 안 잠겨 있으면 산책하고 줄넘기 하고 있어. 12시부터 시작이지. 그래. 네, 그래요. 그래서 미신은 딱히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귀신의 존재는 믿지만 그 미신은 사실 재밌으려고 만든 게 더 많다.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야 거기 가면 그렇게 된다 이런 거. 오케이, 이해 완료했어요. 네, 그럼 부정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기이한 현상들도 믿지 않으시나요? 질문, 폴터가이스트가 뭐예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란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갑자기 날아가서 부서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땅이 기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땅이 기운 게 그러니까 그냥 폴터가이즈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땅이 기울지 않았던 평범한 집인데 거기서 쟤가 갑자기 왜 저래? 이런 거.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런 현상? 네. 그런 거는 귀신이 그랬을 수도 있죠. 아 지금 설득당하신 거예요 벌써. 아니 그럼 물건이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누가 실로 땡겨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럼 못 알아보니까요. 드라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귀신 나오는 좀 재밌는 드라마든 뭐든 막 만지려 하는데 안 만져지고 근데 엄청난 그 기운으로 이게 귀신이 점점 여기서 이승을 뜨지 못하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점점 더 그 기운이 강해지는 거 아세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강해지면은 그 한이 엄청 깊어지면서 그 기운이 강해져서 점점 물건을 만질 수 있어진대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얍 이렇게
그 긍정이 말씀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아세요? 네?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아, 드라마 박보영님 아시나요? 나오신 아, 거요? 예, 네. 그거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업적이고 재밌게 풀어나간 드라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 말이 그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물건이 움직이는 것 또한 솔직히 만약에 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에 이렇게 자취방에 혼자 있는데 막 두루마리 휴지가 때르르르 하고 굴러요. 네. 그럼 저도 순간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뭐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지만 만약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귀신인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본인도 설명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죠? 솔직한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면은 합리화를 해요. 저게 원래 어긋나게 올라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떨어질 거였는데 하필 내가 여기 있는 순간에 얘가 그 어긋나는 게 그게 어쨌든 그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점점 기울어서 축 떨어진 거다라고 저 혼자 합리화하거든요. 내 말이 나도 사실 그래. 네, 근데 저는 귀신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귀신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그냥 얘가 어긋나 있다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저도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맹신하는 게 맹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귀신이 했다든 안 했든 솔직히 그거 만약에 떨어지자마자 이거 귀신이다 하기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네, 사실 그 귀신이라는 단어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냥 아니 떨어졌고 나 다시 올려놔야지 이렇게. 내 말이.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귀신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솔직히 그거를 100%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럼 긍정이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네. 귀신이란 존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는데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인슈타인님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인슈타인님이 그 양자 물리학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알아내셨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뭐 그런 걸 다 따지면 저희가 그거 시간 여행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1차원, 2차원, 3차원. 저희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네. 4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님이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 제가 그 유튜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뭐 그걸로 4차원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셨어요. 근데 저희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4차원을 보지 못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 귀신은 다른 차원에 있는 한 공간의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공간에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 같은 공간은 있지만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끔 그 차원이 허물어지면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거나 어떠한 주파수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해 완료했습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네. 부정이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니요? 네.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건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근데 뭐 4차원도 우리가 가봤어야 알지.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론주의. 경험주의시군요. 네. 내가 경험을 해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4차원을 가보지도 않았지. 근데 그렇게 치면 아까 아인슈타인님 좋아하셨는데 네. 그 가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는다는데 아인슈타인님도 가보시진 못하셨어요. 조용하세요. 네? 조용하세요. 지금 화내시면 어떡해요? 말만 막히면 자꾸 화내시네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요. 죄송해요. 그 목소리가 크실 수도 있죠. 근데 제 말씀을 끝까지 하자면 아인슈타인님 아까 말씀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인슈타인님도 4차원에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는 설명해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부정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긍정이님이 똑똑하십니다. 근데 아니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유튜브로 본 거예요. 잘했어요.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떠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긍정이님은 첫 번째 실제로 겪은 사례들이 많다.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고요. 부정희님은 첫 번째, 사람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뿐이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정희와 부정희 시작 전과 현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들으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이번엔 부정희님부터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긍정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에이 절대 내가 설득당할 일도 없고 귀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긍정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귀신이 있다고 0.1% 믿거든요. 저는 거의 99% 설득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끝인가요? 네. 네. 저도 사실 아직까지 믿고 있지만 전 부정희님에게 설득당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귀신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근데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안 무섭고. 그쵸. 그래서 그 부정희님의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근데 부정희님 뒤에 그런 거 진짜? 네, 아무튼 그런 뭔가 입장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친구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서 너무 상상력을 자극시키지 말아야겠다. 내가 많이 겪었다고 좀 그렇게 막 야 진짜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되게 평화롭게 살고 무서운 생각도 상상도 잘 안 하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도요.